아산시가 올해 편성된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9개 중 5개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정부 세종신청사 일명 중앙동에 부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 부처의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업무가 기대되는 반면 지역에서는 청사 재배치에 따른 상가 공실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가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과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편성된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9개 중 5개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에 교육지원청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시민단체들은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산시는 올해 편성된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9개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아산교육지원청에 통보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사업은 통학환경 개선 지원을 비롯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그리고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비 등으로 모두 8억 9천여만 원입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충남도 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과 함께 맺었던 충남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도 새 기관의 대표자가 바뀔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협약 내용에 따라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한다며 시는 교육진흥을 위해 별도로 특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아산시 교육경비와 교육청 예산을 합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를 지원해왔던 교육지원청은 갑작스러운 아산시의 입장에 난처해졌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우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교육청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다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파기를 선언한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아산시, 충청남도 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 환원 준수하고 일방 삭감된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역대 시장이 정권에 따라 교체됐지만 학생과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비 삭감은 처음이라며 삭감된 예산으로 교육자유 특구 지정에 투자한다는 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은 새로운 정책, 교육자유 특구, 일명 기적 대안학교와 신설학교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이라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아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교육경비 사업들이 대부분 빚을 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관련 사업들의 성과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토를 거쳐 지원하지 않게 됐다며 교육자유 특구 지정 도전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아산시가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정부 세종신청사 일명 중앙동에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부처 입주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 부처의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업무를 위해선 반길 일이지만 지역에서는 청사 재배치에 따른 상가 공실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성동 행정안전부 본관에서 출발한 이사 트럭이 10분가량 거리에 있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도착합니다. 의자와 책상, 개인 비품들이 줄줄이 내려지고 차례로 청사 새 사무실로 옮겨집니다. 지난해 말 완공된 세종청사 중앙동으로 행정안전부의 입주가 시작된 겁니다. 행안부의 중앙동 입주 인원은 1,918명. 각 부서별로 이달 말까지 이사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본관과 별관이 서로 떨어져 있어 발생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기획재정부의 입주도 이뤄집니다. 이전 규모는 1,300여 명입니다. 행안부는 중앙동 1층부터 4층, 10층부터 14층에 나눠서 배치되며 기재부는 3층부터 10층에 자리하게 됩니다. 현재 행안부와 기재부가 사용하는 청사엔 인사혁신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민간 건물을 이용 중인 이들 부처가 빠져나가면 청사 일대 상가 공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걔들이 빠져서 중앙동으로 가면 거기 있는 식당들이나 상권들은 무지한 타격을 본다고 보죠. 세종청사 중앙동 입주가 지역 상권에 주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무국은 3개 팀 15명으로 세종시와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으로 그 밖의 위원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무국 출범을 토대로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자치경찰을 실현하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출범했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사무국을 두지 않아 예산의 운용과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세종시가 산업용 가스 부문 글로벌 선도기업 알람코리아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업은 수입에 의존해왔던 특수가스를 국산화하고자 하나로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외자 유치를 통해 내년까지 전이산업단지에 반도체용 공정가스 공장이 신설되고 9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다 주는 곳으로 전환된 유일한 나라죠.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과 체류비까지 지원해주는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천안 백석대학교 이야기인데요. 4년간의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장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사모를 던지며 기쁨을 만끽하는 13명의 유학생들. 졸업이 꿈만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르완다, 탄자니아 등 11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개발도상국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019년 백석대에 입학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체류비 지원까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조건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기업과 교회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크고 더 먼데 성장할 수 있기를 화이팅으로 응원합니다. 대학도 유학생마다 전담 교수를 배정하고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후원하는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기업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대부분 IT 분야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학문과 기술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예정입니다. 저 꿈은 인도에 돌아가고 상담사 그리고 사회복지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초등학교는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세우고 제가 같이 상담하고. 개발도상국을 돕는 이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대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액 195억 원 징수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상습 고질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압류 공매하고 관어사업 제한, 명단 공개, 체납 차량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시행합니다. 또한 체납 징수단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현지 실태와 재산조사를 통한 추적 징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경제 자유구역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충남은 지난 2008년 황해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2014년 해제됐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을, 입주 기업은 국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목원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할 국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성인 60명, 청소년 20명 등 모두 8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목원 운영과 식물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단으로 선정되면 수목원 무료 입장을 비롯해 활동 실적에 따른 소정의 참여비가 지급됩니다. 모집 관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산시가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 지원 프로젝트인 청년 취업 스터디 스파르타 3.0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번 스터디는 청년 취업준비생의 심리 안정과 개별 취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그룹형 정규 과정과 스터디형 자율 과정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신청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아산시 거주자 또는 아산시 소재 대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생인 청년으로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을 통해 월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시작한 스파르타는 현재까지 총 196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이 중 148명이 취업에 성공해 80%에 가까운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 보내드렸는데 잘 받아보셨죠? 오늘은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소식을 담아왔습니다. 훈훈한 이야기로 지금 바로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장면 좋아하시죠? 온 국민이 좋아하는 대표 국민 음식인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 좋아하는 요리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를 나눔을 통해 다 같이 또 여럿이 함께 먹는다면 그 분위기가 어떨지 눈에 선한데요. 천안시 성정 1동에 있는 중화요리 18선 객잔에서는 오늘은 자장면 먹는 날을 운영했네요. 함께 맛있는 자장면을 먹는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지역 아동센터의 꿈나무들입니다. 홍정혜 대표는 지난 여름에 자장면과 탕수육을 맛있게 먹던 아동들의 모습이 떠올라 이번에도 2차례에 걸쳐 자장면 데이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평소 외식 기회가 많지 않은 꿈나무들에게 든든한 한 끼 못지않게 든든한 사랑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냠냠냠 맛있게 먹은 것 같아 든든합니다. 홍정혜 대표님, 겨울방학을 맞아 맛있는 추억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엔 아산으로 떠납니다. 슝! 여기는 온양 사동입니다. 인심 좋고 토박이들이 많이 사는 훈훈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어때요? 취재기자 리포트 느낌이 좀 나시나요? 이곳의 주민들은 서로 돕고 이웃처럼 가깝게 지내며 굳은 일도 함께 하기로 소문난 멋진 온양 사동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임성근 진갈비 김효선 대표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펼치기로 했네요. 평소 온양 사동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찾아와서 무척 기쁘다는 소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뜨끈뜨끈한 갈비탕도 함께 나누고 가을엔 김장 담그기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 많은 온양사동 최고! 최고! 사랑의 천사는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천사들입니다. 작은 배려와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모든 것을 실천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천사가 아닐까요? 그런데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중요한 건 실천인데 마음같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천안시 목천읍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며 조금씩 모은 동전 23만 9,800원과 쌀을 기증하셨네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천하는 마음이 바로 천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실천이 누구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기부천사님, 진정 당신이 천사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이웃들의 활기찬 모습을 전합니다. 천안시 부성일동이 한궁대회를 열었네요. 한궁이 무엇이냐고요? 네, 남녀 누구나 쉽게 양궁의 표적처럼 동그란 표적에 화살이 아닌 핀을 던져서 점수를 내는 경기인데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부성일동 26개 경로당 회원들이 참가하셨으니 시끌벅적 하하호호 정말 즐거우셨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서로 만나지 못하셨을 어르신들이 회포도 푸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만드셔서 건강하시고 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작은 소식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정말 따뜻하게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활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시가 지난달부터 신정호 아트밸리 특화 스마트 승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장애와 디지털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일부 바닥에는 벌써부터 단차가 생겼고 편의시설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신정호 아트밸리 특화 스마트 승강장. 아산시는 각종 예술작품 관람이 가능한 공간을 비롯해 핸드폰 충전기와 와이파이, 미세먼지 정보 알림 등 디지털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 약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본 스마트 승강장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식으로 운영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채 안 돼 바닥 일부가 주저앉으면서 턱이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승강장 바닥에는 큰 단차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휠체어와 유모차 등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시의 설명과는 대조적입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는 미디어 알림판. 측정 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올 뿐 정보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와이파이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부르기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에 아산시 담당 부서는 급하게 겨울 공사로 추진하다 보니 날이 풀리면서 바닥에 단차가 생겼다며 동절기가 끝나면 전면 개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 역시 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정호 특화 스마트 승강장에 투입된 예산만 모두 9,580만 원. 정작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무늬만 스마트 승강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말까지 지역 내 아동생활시설 14곳에 대한 아동인권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아동인권보호 현황,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실태, 보조금 등 회계 관리에 중점을 두며 전국 최초 이동상담치료실인 드림스타트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 캠핑차를 활용해 심리검사도 병행합니다. 세종시가 오는 19일까지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표어를 공모합니다. 응모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응모는 1인 2편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모작은 아동친화도시 지향점에 부합하면서 20자 이내에 독창적이고 공감 가는 문구로 작성하면 됩니다. 응모는 세종시 공모전 접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소정의 상품권이 부여되며 공모 결과는 오는 3월 7일 시 누리집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면 교체 비용의 50%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일반 음식점입니다. 사업 희망 영업자는 시 누리집의 공고란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10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 절반 이상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661건으로 이 가운데 58.9%인 978건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 432건, 논밭두렁 소각 383건 등 기타 실화 355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훈훈한 이웃들의 나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합니다. 나눔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우리도 한 번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